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논란을 일으켰던 뉴욕 한인회장 출마 자격 등의 회칙 조항을 제외하고 다음 달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히면서 하루빨리 분열된 한인 사회를 수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길거리 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한 대형 쓰레기 컨테이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길거리 주차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분란들의 원인이 정치적 압력 때문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또 이로 인해 리더십은 부족하고 불안정한 체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전국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중고교생 4명 중 1명이 각성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비상사태 대응을 이끌어온 로셸 웰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뉴저지에 위치한 AWCA와 미국 법집행위원회가 차세대 리더 양성 관련 프로그램을 발족시키며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논란을 일으켰던 뉴욕 한인회장 출마 자격 등의 회칙 조항을 제외하고 다음 달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선거를 마무리해 분열된 한인 사회를 수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위는 뉴욕 한인회관에서 출정식을 갖고 뉴욕 한인회장에 출마하려면 뉴욕 한인회 관련 경력을 2년 이상 갖춰야 한다는 회칙 조항을 빼고 최대한 빨리 차기 회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찰스 윤 정상위 위원장은 지난 3월 7일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서 결의된 것을 토대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뉴욕 한인회 회칙 60조 4항에 의거해 곧바로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칙 60조 4항은 입 후보자가 총회에서 신임을 얻지 못한 경우 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은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위임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차기 회장 선거를 전면 무효화했고 이에 따라 회장 선거에 관한 결정은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위임됐으며 이어 3월 7일 열린 협의회에서 정상위 구성을 의결한 만큼 정상위가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상위는 위임된 권한에 따라 문제가 됐던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은 제외하고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원이 이사여야 한다는 회칙 조항도 유예하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상위는 회장 선거는 6월 중순 치를 예정이며 회장 출마 자격 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많은 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정상위는 강익조, 조병창, 김석주, 이세목, 찰스윤 역대 회장과 노명섭 이사를 위원으로 발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범을 알렸습니다. 선관위 위원장은 민경원 회칙위원장이, 부위원장은 이상호 이사장이 각각 맡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길거리 쓰레기 관리를 위해 도로변에 컨테이너 형태 대형 쓰레기통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길거리 주차는 더욱 어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시 청소국이 컨설팅 회사 맥킨지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도로변에 컨테이너 형태의 대형 쓰레기통을 설치해 상업, 주거용 건물 쓰레기를 모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소국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착하기 전 쓰레기를 컨테이너 안에 보관해 냄새를 방지하고 쥐도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면 필요한 공간이 상당한데 뉴욕시의 건물 밀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길에 쌓인 쓰레기 더미의 89%를 컨테이너에 소화하려면 15만 개의 스트릿 파킹 공간을 없애야 합니다. 일부 블럭에서는 최대 25% 상당의 주차 공간을 없애야 합니다. 따라서 쓰레기 컨테이너가 도입되면 뉴욕시 스트릿 파킹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이미 공공자전거 프로그램 시티바이크의 파킹 공간을 크게 늘리면서 주차 공간이 크게 줄었는데 앞으로 스트릿 파킹 자리 찾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설치 비용과 쓰레기 수거에 적합한 특수 차량 주문 비용 등 자금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쓰레기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면 향후 10년간 적어도 수억 달러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현재는 시청소국 직원이 쓰레기를 수거해 차량에 옮겨 담는 반면 컨테이너를 집어 자동으로 쓰레기를 모을 수거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심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란의 원인이 타운 정치인들의 정치적 압력이라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 이로 인해 리더십은 부족해지고 체계가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펠파크 경찰서는 그동안 채용, 진급 등 여러 분야에서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김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겐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국 PPPD는 타운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깊이 파고들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하며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펠파크 경찰서에서 다수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펠파크 경찰은 지난 10년간 5명의 경찰총장을 비롯 여러 차례의 경찰관 징계를 포함해 기소 및 내부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펠파크 경관 몇 명이 강도단에 연루되어 해임되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펠파크 경찰서는 펠파크 경관의 내부 고발 및 수감자 탈옥으로 인해 여러 차례 기소를 당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숀리 전 펠파크 경감이 은퇴했으며 알레산드로 몬텔레온의 경위가 사임했습니다. 이에 브라이언 히긴스 구 버겐 카운티 경찰총장은 펠파크 경찰청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들이 아닌 그들의 뒤에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히긴스 총장은 펠파크 경찰서의 비밀 아닌 비밀은 정치적 압력이라며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경찰청에 여러 문제들이 생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를 고쳐놓아야 하는 건데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지방검찰청이 발표한 보고서는 펠파크 경찰청 일원 대부분이 이러한 정치적 압력이 큰 피해를 줬다고 진술했다며 누가 봐도 경찰청 일원 대부분이 이전에 정치단체에서 일했거나 이와 관련된 일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경찰들은 자신들이 과거 기금 행사 등의 캠페인이나 정치단체들의 일원으로서 참가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고서는 자신들 대부분이 정치적 행보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펠파크 경찰청 내 채용이나 진급 등의 제도가 그들이 정치행위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에 따라 갈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경찰청 내 정치적 영향력이 짙기 때문에 경찰들은 서로를 규제하거나 감독하기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조사서는 많은 경찰들이 고위계급 인원이 부족한 것에 불만이 많다며 일부 경위들과 경사들이 계급에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서는 이어 펠파크 경위들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직무들은 본디 경감에게 주어졌어야 하는 일들로 경위들이 관할구를 관리할 시간이 부족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경찰청은 고위계급 인원이 자신의 직무가 아닌 일들을 하고 있으니 경찰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펠파크 경찰청에 부족한 고위계급 인원을 채울 것과 정치적 영향력을 거세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히긴스 구 버겐 카운티 경찰총장은 인원수만 채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고위계급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최근 전국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이 크게 증가하며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교생 4명 중 1명이 각성제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청소년 대상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스뉴스가 미시간 대학의 연구를 인용해 전국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은 4명 중 1명의 비율로 각성제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적을 향상하고 집중력을 키울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ADHD 증상 치료에 쓰이는 에더럴, 리탈린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각성제는 ADHD 치료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약물이면서 10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는 약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많은 청소년이 또래로부터 약물을 구입해 오용과 중독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더럴, 리탈린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각성제로 전문가들은 이 각성제의 오용이 역으로 학업 성취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집중력을 높이고 수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자극성, 비자극성 ADHD 치료용 약물을 복용한 학생이 복용하지 않은 학생보다 코케인, 필로폰 등의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ADHD 치료제가 낮은 수준의 약물을 시도한 사람이 추후 강력하고 위험한 약물 사용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는 게이트웨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장기간 오남용 시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겪을 수 있다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용량만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ADHD 약물 오용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청소년 대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모, 교육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모두 처방에 따라 약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이끌어왔던 루시아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6월 30일까지만 근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프로토콜과 방역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끌어온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54세인 월렌스키 국장은 2년 넘게 국장직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력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였던 국장직을 내려놓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쇠퇴해가고 있는 이 시점이 내가 사직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월렌스키 국장은 모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초점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CDC 국장으로서 그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한 세대에 한 번뿐인 팬데믹의 최전선에서 복잡한 조직을 이끌었다며 그녀는 우리가 직면했던 긴급한 위기에 대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더 강력한 기관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모두 공중보건에 대한 그녀의 봉사와 헌신으로 인해 수혜를 입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차기 국장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월렌스키 국장은 6월 30일까지만 근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00년 만에 한 번 출현할 법한 큰 전염병인 코로나19로부터 생명들을 구하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보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3년 2개월 만에 바이든 정부는 오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오늘 뉴저지에 위치한 AWCA가 지역사회 지원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비영리 단체인 미국법 집행위원회와 MOU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두 단체는 MOU 체결을 통해 오는 9월 차세대 리더 양성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발족시키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에 설립된 AWCA는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기독교 믿음을 토대로 교육, 사회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니어 교육 및 의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겨온 비영리 단체입니다. 최근 이 단체는 차세대 리더를 길러내는 데 집중하고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스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재미경 AWCA 사무총장은 경찰 및 법 집행기관 출신의 미국 현지인들로 구성된 USLEC와 협력을 통해 차세대 리더들이 매달 모여 무료로 프로그램을 교육받고 각계각층의 리더들을 모시고 실제적인 삶을 배우는 것은 물론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FBI 본사 등 현장학습을 통해 시야와 경험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OU 체결을 위해 참석한 버겐 카운티 경찰서장 출신 로버트 쿠글러 USLEC 집행위원장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비영리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리더들과의 만남을 통해 네트워크 확장을 도울 뿐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밝게 빛나고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두 단체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가 더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론 레이건 USLEC 수석고문은 나는 한 반에서 한 명만이라도 나를 통해 변화될 수 있으면 성공적인 일을 했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창원 뉴저지 한인 회장은 두 단체가 연합해 다음 세대를 위한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며 MOU 체결에 나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지역사회를 대표해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AWC의 유스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인터뷰를 통해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들은 9월부터 6월까지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6월부터 AWC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교육위원회는 현재 750점으로 정해져 있는 졸업학력 측정시험 합격 점수를 725점으로 25점 낮추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졸업을 1년 앞둔 10만여 명의 1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졸업학력 측정시험 합격률이 상당 수준 높아지게 됐습니다. 졸업학력 측정시험 합격 점수를 낮춘 것은 팬데믹 사태로 인한 학력 저하와 수험생들의 정신적 부담 등으로 인해 탈락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졸업학력 측정시험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뉴저지 교사 노조는 졸업시험 제도를 시행하는 주가 11개 주에 불과한 데다 시험 결과로 학생들의 졸업과 진학이 좌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학과 성적으로 졸업 자격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의환 주 뉴욕 총영사과 키챈드 스윌 뉴욕 경찰청장을 만나 한인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지난 3월 맨하탄에서 발생한 한인 종업원 총격 사망 사건을 거론한 뒤 뉴욕 일원에서 식당과 세탁소 등을 운영하는 한인들이 악화한 치안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 NYPD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 총영사는 NYPD 내 한인 경관들의 요직 배치와 한국어 신고 양식 도입 등을 통해 한인사회 편의를 제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월 청장은 NYPD 홈페이지 내 한국어 번역 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인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위협을 막기 위해 미 전역에 25개의 전담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국립과학재단은 새로운 국립 AI 연구소들을 설립하기 위해 1억 4천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한다고 말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개발사들이 동종업계가 개발한 AI를 서로 점검하는 공개 평가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언어 학습을 통해 대화와 코딩 등을 수행하는 생성형 AI인 챗GPT 등장 이후 AI의 위험을 둘러싼 경고와 규제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저작권을 중심으로 AI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달 열린 주요 7 디지털 장관 회의는 생성형 AI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전 세계로 번진 2020년 1월 이 선언이 발표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WHO는 분기 단위로 코로나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심의했는데 올해 1월 말 열린 직전 회의에서 중국의 코로나 사망자 급증으로 비상사태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직전 4주간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수는 10,000명대였다. 중국 방역 완화 여파로 올해 1월 말 11만 4천 명까지 치솟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직전 4주간 16,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